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해보는 국회 라이브6 청년 맞수. 오늘도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인선에 바로 들어갔네요. 비서실장에 TK 출신인 구자근 의원을 이제 내정을 했고, 또 핵심 역할을 맡게 될 사무총장에는 지금 현재 그 친윤계 이철규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 그 신문에서는 이미 인선을 했다 이런 그 기사도 이제 나온 상황인데, 김기현 대표가 이제 줄곧 주장을 했던 게 연대 포용 탕평, 연포탕 원칙을 지키겠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현재까지 나오는 그 당직 그 주요 인선들을 보면, 하마평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친윤계 의원들이 이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과연 당내 화합을 이룰 수 있을지, 탕평책이 나올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우선은 이제 새로 선출된 지도부가 자신들의 어떤 인적 구성을 기존에 이제 자신들과 함께 이제 보폭을 맞췄던 분으로 하는 거는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어지는 이후에 어떤 다른 계파 연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부분에서의 어떤 배분이 어떻게 되느냐지, 사무총장 같은 자리를 사실 엄밀히 얘기하자면 어떤 연대를 하자고 어쨌든 간에 이번 경선에서 갈등이 있었던 다른 계파에게 줄 수는 또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아직 연대포용 탕평의 정책이 지켜질지 말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좀 섣부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상대당에서는 이제 그 국민의힘 당직 인선 상황, 하마평 이런 내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이번 그 전당대회를 무엇으로 규정할 거냐라고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장악이 성공했다, 이렇게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번 선거는 사실 후보들이 계셨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뛰었다고 할 만큼 아주 직접적으로 개입했던 선거였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단 성공했죠. 그래서 이준석계가 한 명도 못 들어오게 되는 데까지 성공했고, 그러면 이제 당이 어떻게 되냐면 윤석열 대통령 줄서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줄을 잘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사무총장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은 연대와 포용 이런 것들을 인사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사무총장을 좀 합리적으로, 예를 들면 당의 전체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을 한다고 하면 되게 어떤 포용의 어떤 의지가 잘 드러날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아주 집요하게 내년 공천에 자신의 영향력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김기현 후보를 끝까지 밀었던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 연대와 포용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번 최고위원 후보들이 딱 처음에 최고위원이 돼서 했던 말들도 보면 사실 당내에 있는 본인들과 다른 의견을 내는 당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제거해야 된다, 이런 식의 표현을 비유적으로 썼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걸 봤을 때 친윤 일변도의 정당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듭니다. 네, 국민의힘에 이번에 그 새로 선출된 최고위원들도 불편했던 경선 과정,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의 불편했던 그 마음을 좀 숨기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준석계를 향해서 이준석이 엄석대다, 또 훌리건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이게 그 전당대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쩔 수 없는 네. 지나가는 후유증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았다면 제일 좋았겠지만, 이번 저희 전당대회가 실제로 꽤 많은 국민들의 관심도 받고 또 컨벤션 효과도 있었던 만큼 격화됐던 지점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쌓였던 앙금이 하루아침에 풀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야기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아쉬운 게, 보통 원래 이런 경우에는 진 측에서 원래 좀 목소리가 강경하게 나오고 이긴 측에서는 좀 더 포용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이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승리한 측에서는 이제 본인들이 앞으로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승리한 측에서 먼저 이런 목소리가 나왔다는 것이 저는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하람 위원장, 이준석 전 대표 내년 그 총선 공천 어떻게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안 될 수도 저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이제 이준석 전 대표나 아니면 천하람 위원장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제 계신 지역구가 저희 당의 이제 대표적인 험지인 전남이나 전라도나 아니면 노원구 이런 곳이기 때문에 거기가 사실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계파적인 갈등 때문에 밀려나진 않을 것이다, 이런 것도 있는 반면,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조직이라는 것이 이런 다툼이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해 제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흩어진다, 이런 좀 예전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의지가 조금 작용을 한다면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이 이제 당내 갈등 상황이 이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상황이 이제 벌어지면서 또 이쪽도 같이 좀 불이 붙은 것 같은 그런 이제 양상인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가 끝나고도 이제 쉽게 좀 봉합될 것 같지 않은 요 그 국민의힘의 갈등 상황, 그 어떻게 지켜보세요?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당내 선거라고 하는 게 그 갈등 아니면 치열할수록 사실은 갈등의 골이 깊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전에는 후보였다면 지금은 이제 지도부가 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지도부라고 하면 자신이 대변해야 될 당원 세력뿐만 아니라 전체 당을 이끄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당원들의 의견일지라도 그것을 받아 안을 수 있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과연 국민의힘 현 지도부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숙제가 하나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 그냥 어떤 정무적 차원에서만 존재했던 게 아니라 법적 차원에서도 문제가 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공무원법을 보면 정치적 중립을 공무원이 지켜야 되는데, 네. 대통령실에 있는 비서진들은 국가공무원입니다. 근데 특정 정당, 특정인을 어떤 지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경향신문에 의해서 확인된 어떤 녹취 내용을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고 호소를 해요. 근데 이 문제를 김기현 당대표가 별 문제 아니다 라고 말하고 정무수석도 별 문제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법치를 되게 중요시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원칙을 비춰보면 완전히 말이 안 됩니다. 법을 완전히 어긴 거예요. 아주 네. 명백하게. 그래서 이것을 그냥 덮어놓고 간다고 하면 저는 두고두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번에 그 이제 민주당 상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경기도지사 시절에 비서실장을 지냈던 전모 씨가 어젯밤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금 이제 파장이 크게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조문을 갔는데 유족의 이제 반대로 현재 그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고 조문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주변 인물이 유명을 달리한 게 이번이 이제 벌써 5번째가 됐습니다. 참 안타까운데요. 이 대표는 검찰의 과도한 수사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 한 차례 이제 검찰 조사를 받은 걸로 전해지고 있죠. 그 검찰은 압박 수사를 한 적이 없다, 또 이런 그 입장이네요. 사실은 공직을 되게 오래 하셨고, 그리고 주변의 평도 되게 좋았던 분이 스스로 이제 명을 달리하신 부분을 두고 당장 그와 관련된 상황이 어떤지 모른 채로 누구 탓이다라고 말하는 건 전 적절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우선은 목숨을 던질 만큼 아주 어려웠구나에 공감하고 그 유족들이 느끼는 어떤 상실감에 공감하는 게 어쨌든 첫 번째 시작이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께서 사실 이것은 검찰에 의한 것이다라고 규정한 것은 전 적절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그 발언을 할 당시에 유족의 어떤 그 돌아가신 분의 유서를 본 다음에 그 발언을 하신 것 같지는 않지만, 여튼 그 공개가 아직 되진 않았지만 언론에 의해서 보도되고 있는 유서의 내용을 보면 사실 이재명 대표의 책임도 아예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는 검찰 역시도 검찰은 강압 수사 안 했다 이렇게 잡아댈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건 어떻게 됐는지 그 어떤 부당하게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 자체가 되게 압박이 되었을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섬세하지 못했던 부분에 의해서 사실 고인이 되게 힘들어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어쨌건 지금 민주당에게 이것은 되게 어려운 일이고 되게 무거운 일로 다가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 전 비서실장 사망 원인은 이제 검찰의 압박 수사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는데요. 예,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주변에서 이제 이렇게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이렇게 좀 뭐 연관이 있는지 아닌지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된다는 게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검찰 조사가 뭐 강압적이었다, 뭐 그런 압박 때문에 뭐 고인께서 안타까운 선택을 하셨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도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실제로 뭐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받는 압박감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이런 것 때문에 고인께서 이제 고통을 겪으셨을 수 있지만은, 단순히 이것이 뭐 검찰의 압박 때문에 이 사람께서 이미 이런 선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검찰 입장에서 사실 지금 이런 수사를 받고 있는 분들이 자꾸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검찰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이고 앞으로 수사를 풀어나가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연결고리가 빠져버리는 경우도 네. 생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도 이런 상황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이 무조건 검찰의 책임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인 이제 좀 경험으로 보았을 때 저도 이제 실제 과거에 이제 좀 재판에 관련된 이제 피해자분들을 돕는 시민단체 활동을 했을 때 뭐 수사 과정이나 이럴 때 억울함이 계속 이제 본인들의 어떤 목소리가 사회에 전달되지 않고 수사 과정이나 이런 데 올바르게 반영되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제가 그런 걸 말리러 가는 활동을 네. 해본 적도 있고요. 근데 그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기 전에 자신들의 억울함을 어떻게든 알리려고 모든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액션을 합니다. 기자를 찾아가다 하다못해 어디 앞에 와서 1인 시위를 하시든 하다못해 진짜 길에서 들어 눕기까지 하고 그래도 통하지 네. 않을 때 이제 네. 선택되는 것이 이런 것인데 항상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들은 앞에 이 과정이 없어요. 그냥 조용히 계시다가 수사 받으시다가 갑자기 고통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시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세요. 그런데 이게 오로지 검찰의 수사 때문이다라고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이렇게 좀 비약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게 결국에는 좀 국민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좀 온당치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이제 이야기는 민주당이 어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새로 발의를 했습니다. 지난해 이제 한 차례 발의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두 번째로 발의를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169명 민주당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했었고 어제는 이제 15명의 민주당 의원의 이름이 들어갔는데 지난해 발의하고 이제 좀 다른 점은 조사 범위를 이제 좀 좁혔어요. 그 허위 학력 위조 등 뭐 이런 이제 맞았습니다. 범위는 이제 네. 빠뜨렸고 그 정의당하고 의견을 이제 일부 같이 이제 하기로 했는데 절차상에서는 서로 좀 아직 이견이 있는 상황이죠. 네. 민주당은 그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이제 패스트트랙으로 바로 가자는 거고 정의당은 법사위에 일단은 좀 거쳐보자 그런 입장인데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작년이랑 좀 다른 상황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돼서 반발이 적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작년을 떠올려 보면 이 특검법을 낸다고 했을 때부터 국민의힘에서는 이건 정치적인 것이다. 네. 이렇게 공격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그런 이야기를 못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관련한 1심 재판,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이 나왔는데 거기에 일부 사실이 법원에 의해서 인정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 거래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네. 검찰이 그것을 수사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하는 야당에 대해서 뭐라 말을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은 일단 변화된 사실이고요. 일단 정의당과의 협상을 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의 그 특검법을 민주당이 발의할 때 뭐 민주당에 동의하는 의원들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지를 열어둔 거고 법사위로 올려서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본회의 차원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려서 6개월간 이제 수기 기간을 가지는 게 좋을지는 좀 더 전략적으로 이야기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정훈 의원이 동의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본회의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힘은 뭐 이번 특검법이 이재명 대표 이제 사법 리스크에서 이제 국면 전환을 하려는 시도다 이렇게 이제 뭐 당연히 그런 논평이 나오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기존에 이제 본인이 받는 수사가 부당하다고 이야기하시면서 항상 어떤 수사의 부당한 점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이야기하시기보다는 네. 뭐 왜 이거는 수사 안 하냐, 왜 저 사람은 수사 안 하냐 이런 식으로 항상 좀 다른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꾸준히 그래 오셨던 만큼 이번에도 역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저희 쪽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번에 저도 뭐 특검법 올라온 걸 전체를 내용으로 확인한 것은 아닌데 좀 특기할 만한 사안이 지금 이제 야당 측 의원에서 특검법이 만약 발의가 된다면 그 수사하는 그 이제 인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결국 지금 대통령이 그러니까 야당인 교섭단체가 민주당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특검법이 단행된다면 사실 민주당이 그 수사 인력을 구성하는데 대부분의 의사를 결정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법안 자체가 지금 좀 경찰 수사나 이런 것을 수사 과정을 본인들이 좀 컨트롤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밖에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오는 그 16일부터 1박 2일 동안 일본을 방문해서 한일 정상회담을 이제 갖기로 했습니다. 지난 그 3.1절 기념사에서 그 전과는 다른 분위기의 이제 기념사를 했었고 이렇게 이제 한일 관계가 이제 좀 개선의 속도를 내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요. 최근에 그 반면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이제 배상 방안을 두고서 이제 국내 정치권, 시민단체 각 분야에서 여러 이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이런 사안들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요.
이 그 강제징용 배상 문제 두 분은 어떻게 그 좀 이번 그 정부의 그 안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저는 이 사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국익을 매우 심각하게 침해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일본과 한국이 왜 관계가 안 좋았는가를 살펴봐야 지금 이 행위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일본과 한국이 왜 안 좋았습니까? 그러니까 2018년도에 강제징용 판결이 났어요. 대한민국 대법원이 1965년도에 청구 간 협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징용된 사람들에게 피해를 배상해야 되는 건 일본 전범 기업이다라고 판결한 겁니다. 13년에 걸쳐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근데 이것을 놓고 일본이 반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역 제재를 했죠. 소위 보복 조치라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 보복 조치를 했는데 한국 경제가 그렇게 크게 타격받지 않았습니다. 되레 그걸 명분 삼아서 투자를 늘렸고 지금은 경제 그 산업에 대한 경쟁력이 훨씬 더 높아진 상태가 되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관계가 안 좋다 손 치더라도 국민들이 느끼기엔 별 문제 없었던 거예요. 실제로 별 문제 없었으니까요. 근데 갑자기 이것을 문재인 정부와 차별점을 두기 위해 우리는 관계가 좋아진다라는 그것만을 위해서 사실은 대법원이 내린 판결을 행정부가 부정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제3자 변제안을 냈는데, 제3자 변제안은 그 피해 당사자가 동의해야 다른 사람을 의해서 그 채무를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법 위반 사항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법치를 그렇게 강조하는 대통령이 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어기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이 사실은 과거에 대한 반성을 하게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어야 되는데 거기에 면죄부를 주고 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저희가 WTO에 무역 제재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걸었다가 그걸 지금 며칠 만에 철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얻는 건 진짜 그 양국 간의 정상회담밖에 없어요. 그 누구한테 좋은 일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에 나가기 좋은 그런 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외교를 엉망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능할 뿐만 아니라 역사관도 매우 엉망이라고 저는 생각되고, 저는 이것은 분명히 역사가 기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그 WBC 한일 야구 그 국가대표팀 간의 경기가 이제 펼쳐지잖아요. 시구로 기시다 총리가 직접 시구를 한다고 그 소식이 또 전해졌는데, 이것도 양국의 관계를 고려한 하나의 또 이제 뭐 그 노력인지 뭐 아무튼 그런 가운데 이번에 그 강제징용에 대한 정부 해법, 저도 이게 뭐 이번 정부의 대응이 뭐 완벽했다, 너무 훌륭하다 이렇게는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아까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뭐 우리가 18년 이후에 일본과 분쟁이 있었어도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별일 없었다, 뭐 별일 없었을 수 있죠. 하지만 지금 앞으로는 단순한 경제 문제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신냉정 체제가 실질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이미 어떤 이런 것이 안보 불안이 일어나고 있고, 뭐 어느 정도는 뭐 확정되지 않은 이야기고 그냥 도는 이야기지만 실제로 어떤 중국의 군사 행동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번에 바로 한미일 새 해구산 조약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이게 분명히 잘못된 지점이 있겠죠. 우리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정말 국민 안전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원치 않아도 일본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럴 때 분명히 이런 식으로 하면 국민의 비난을 받을 거라는 거 대통령께서 모르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럼에도 어떤 그런 걸 감수하고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평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얘기하신 바와 같이 제3자 변제에 관한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만약 이 문제가 계속 해결되지 않고 계속 평행선을 이룬다면 이 피해자분들께서 살아 생전에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어떤 일본의 잘못을 용서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 피해자 중심적으로 생각하자, 이런 관점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피해자분들이 지금 여기에 또 반발을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수기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보 면에서도 지금 2018년부터 22년 그 문제가 된다고 주장하시는 그때 미국과의 관계가 안 좋았나요? 미국과의 군사 동맹이 흔들렸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중국의 안보 위협에 대해서도 일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막겠다고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위협을 억제하겠다는 것이죠. 근데 그 면에서 보면 미국과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무엇을 명분으로 일본에게 그런 어떤 면죄부를 주는지, 독일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전범 범죄에 대해서 독일과 전범 기업들이 7조 원에 달하는 재단에 돈을 내요.
그리고 그걸로 피해자 살아있는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원하죠. 근데 우리는 우리 기업이 돈을 내게 하겠다고 한국 대통령이 말을 한 겁니다. 누가 봐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피해자분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돈 필요 없다. 그러면 안 주면 될 일인데 끝까지 주겠다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줘야지 일본에게 어떤 면죄부를 주는 게 완성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모로 보나 말이 안 되는 행동을 윤석열 대통령이 몰아붙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지금 명분면에서 조금 저도 약한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방금 얘기하신 뭐 저희는 일본을 통하지 않고 미국을 통해서 안보를 충분히 지킬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 미국이 지금 이 태평양 전선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일 간의 공조입니다. 지금 우리가 결국 우리가 안보에 이런 도움을 지원을 받아야 되는 쪽에서 거기다 우리가 팽팽하게 밸런스 있게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엄연히 더 강자에게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이러한 요구를 지금 저희가 무시하는 것만이 과연 올바른 해법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청년마수 이제 그 마칠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오늘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국민의힘 새 지도부 당직 인선 하마평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전 비서실장 사망과 관련해서 여야 공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